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네, 주중에 하루 쉬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그렇고 또 그 다음 주도 그렇고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이 있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직장인들은 주 4일 근무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주 4일 근무 곧 도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자산운용사, 상호자산운용사는 주 4일만 근무하는 시스템을 가지더라고요. 하루는 집에서 재택을 시키던데 굉장히 효율이 좋고 그 자산운용사의 분위기도 아주 좋은 모습을 봤는데 중간에 쉬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 주식시장은 퐁당퐁당이다. 우리가 여러분 퐁당퐁당 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어제 좀 빠져줘야 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잘 버텨주면서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시간적인 이 그 변수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미국이 좋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주의할 필요가 있었죠. 네, 이렇게 윗꼬리 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날들은 쭉 주말이 항상 끼어있기 때문에 쉽게 사자가 나란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윗꼬리에 조심하라. 팔려면 아침에 일찍 팔고 오전에 팔고 살려면 장총가에 사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화장품, 전선, 여행,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오늘 애플 실적 발표를 보고 뭔가를 쓰려고 계속 기다린다.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애플 언디바이스 AI 새로운 이제 시장에 애플이 참여를 해야 이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야 삼성전자도 커지고 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서프라이 체인 이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LG 이노텍이라든지 BH 뭐 이런 종목들인데 우리 LG 이노텍 사야 되는지 머리는 복잡한데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실적 장세가 다 끝나가죠. 5월 22일 날 엔비디아만 남아있고 실적 장세가 끝나가고 다시 거시경제 장세로 즉 오럴 리스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저 F 지방은행 총재들의 저 오럴 리스크를 어떻게 또 제어하느냐 막 쏟아낼 것 같은데 시장이 실적 장세에서 거시경제 장세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제는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파웰이 고용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을 하면서 고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고용이 약간 슬로우 다운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이래서 곧 있으면은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5월 4일인가요? 내일 미국 시장은 내일이면은 우리나라는 토요일 아침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고용 현황, 고용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서 핵심 키 경제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단기 투자가 답이다. 뭐 단타를 하자는 게 제 답인데 단기 투자를 하지 않고 오래 투자했다가는 다 먹었던 거 토해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에서 15% 먹고 던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5월 3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85, 나스닥 1.51, S&P 0.91 어제 빠진 것들 다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를 보면 엔비디아가 3.3, 테슬라 0.01, 애플이 2.2, AMD, 아마존, 다음에 애플이 시간의 시장이 또 3% 가까이 오르고 전부 다 이 AI나 반도체 이런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리딩했던 종목들이 오늘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오늘 3일이나 4월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는데 전월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자 수가 감소할 거라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따르면 4월 비농업 고용은 24만 명 증가해 직전엔 30만 3천 명을 증가했는데 24만 명이면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실업률은 3.8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살짝 좀 슬로우 다운해지는 모습 이게 좀 나와야 뭔가 금리도 내려가는 한 번이라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데 올해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간 거죠. 저는 어제 파웰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정치적이지 않다 이 말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뒤집어 보면 난 정치적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죠. 금리를 바이든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주고 싶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안 먹게 되는 환경에 대해서 답답하다. 하지만 올릴 생각은 없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내려주고 싶다. 난 이런 사인으로 저는 봤다는 거죠. 내가 정치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가장 정치적인 사람인 거죠. 네, 바이든은 미국 내부에서도 정치적이다. 너는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바이든의 정책은 오직 선거에 이기는 쪽에 함께하고 있다. 그래야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 프로세서 업체인 퀄컴이 전일 올해와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9%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후배랑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후배가 퀄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갖더라. 새로운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이걸 애플의 M4나 M4 칩에 이제 탑재가 될 것이다. On-device AI 쪽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성도 이것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퀄컴이 바닥에서 계속 못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 9%대 상승해서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배달업체는 대시도어는 예상보다 큰 주당 손실을 기록하며 주가가 10%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장 마감 이후 이제 애플 실적을 발표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애플이 2%대 상승했는데 장외 시장에서 3%대 올랐는데 대대적인 저걸 발표를 했어요. 자사주 매입을 뒤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소폭 상승을 했다. 앨런 머스크가 충전망 담당 인력 대부분을 잘라낸 거죠. 충전망 확장 속도를 늦추겠다. 여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의 1분기 실적 발표 주가가 비싸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누가? 테슬라가. 애플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이사회가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 달러, 약 150조의 자사주 매입 승인을 발표했다. 대단하네요. 정규장에서는 2.2인데 장 마감은 3.6%가량 오르는 그러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하웨이가 하버드 등 미 대학 첨단 연구에 자금을 비밀 지원을 했다. 이건 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크론과 기시다가 AI 국제기구 설립 문제를 논의를 했다. 미국 4월 감원 계획이 전월비 28% 감소했다. 이 말은 좋은 거죠.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2022년에 애플에 200억 달러를 줬다. 아이폰 기본 검색 설정을 목표로 줬다. 즉 이 말은 삼성전자를 버리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건 저는 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저기 굉장히 쥐어 터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주각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8천 건으로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미국 1분기 단위 노동비용이 4.7%나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내 최고이다. 노동비용과 고용수가 줄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거죠. 하지만 변화는 살짝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제 외부에서 그동안 이제 막아놨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민이나 이런 것들 불법 취업자들이 막 시장에 들어오면서 고용 시장에서 그동안 가격이 올랐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건비가 이제 상승이 이제 좀 마감이 되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그 고퀄리티 쪽에서도 좀 슬로우다운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임금이 높은 쪽에서도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7엔에서 153엔까지 빠지면서 일본이 추가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대학가 시위가 아주 크게 일어나면서 바이든이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소폭 약세로 돌아섰죠. 105.245, 105자가 보였습니다. 네, WTI는 0.03% 상승 79달러, 네, 80달러 밑에서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2년짜리는 4.88%까지 하락을 했네요. 5.42p 하락. 10년짜리는 거의 변함이 없었네요. 4.588. 둘이 스프레드가 이제 30bp까지 좁혀졌네요. 주요 기업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SMCI 3.28% 상승을 했습니다. 네, ARM도 3.12% 상승. 와, 100자에 100이 깨진 지 오래됐네요. 98. 제가 ARM 출장할 때가 76달러였는데 15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는데 지속적으로 사서 담궈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3.34%. 엔비디아는 제가 박스권에 같이 가라고 이야기했죠. 네, 900달러에서 800달러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이 예상이 되면 해볼 만하다.
5월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게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두려운 거죠. 엔비디아가 이 아사리장 침체에 들어간 AI와 HBM을 끌어올릴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폭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MD 1.31% 상승, 테슬라 0.06, 일라이니는 마이너스 2.68, 마이크론은 2.4% 상승을 했습니다. TSMC도 1% 정도 상승. 반도체제들이 계속 안 좋았는데 살짝 오늘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6만 달러를 회복을 못하고 5만 9천 달러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만에서 7만 사이에 박스권이다. 그냥 갇히는 거죠. 네, 모든 호재가 다 나왔는데 이 정도이면은 이제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반도체가 좋죠. 자동차 수출도 전년비 10.3%, 3월 마이너스 5%에 비해서 개선이 되었으나 이는 미국 수출 호조의 영향이 기인한다. 네, 미국 수출이 41.6%나 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비 24.3%로 9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확장 국면을 이어가면서 반도체는 전년비 364%, 자동차는 41.6%, 일반 기계가 36.3%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이죠. 네. 자, 어제 이제 수출 지표를 제가 거꾸로 봤는데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가 다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화학 제품, 철강, 일반 기계 등 중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시클리컬 품목도 시클리컬 품목은 좀 부진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중국이 조금만 살아나 준다면 한국 수출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화학 제품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원재료인 석유 가격이 6.9% 상승하고 수출 단가도 마이너스 8.2%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악화된 모습. 그래서 일평균 수출 추이가 24년인데, 네, 약간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게 이게 2022년이었고 이게 2023년 동시대의 모습인데 2023년보다는 좋고 2022년은 좀 낮은 그런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을 견인을 하고 있다. 여전히 반도체가 에이스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에서 올라간 다음에 지금 침체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더 튕겨져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저는 2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아주 최고 피크에 꽃을 칠 것 같다. 이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4월 수출 품목을 보면 컴퓨터, 반도체, 바이오헬스,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쪽이 이제 에이스이고, 바닥에 가 있는 것은 2차 전지하고 철강이 바닥에 가 있습니다. 중남미 쪽 수출이 참 좋아지네요. 네, 미국, 네, 일본, 인도. 그 다음에 CIS하고 EU, 이는 좀 하락하는 모습. CIS는 이제 러시아 연방연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수출은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와 거의 연동해서 똑같이 가죠. 방향성도 똑같고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월 자산시장 리뷰를 해보면 신흥국이 6.1%로 좋았고 원자재가 2.2, 결국 신흥국과 원자재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는 그런 거죠. 원자재가 좋으니까 신흥국가가 좋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목할 지표는 노동시장 수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다. 그렇죠? 채용 공고라든지 구인율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노동시장이 슬로우다운 해주는 모습, 강한 모습에서 좀 슬로우다운 해주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채용 공고와 구인율 같은 노동시장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좀 슬로우다운해 있으면 내려왔다는 것은 향후에 좀 금리를 다시 인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 재무부의 차입계획이 발표됐는데, 차입계획은 뭔가 주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갖는데 5월, 6월, 7월에 채권 발행 물량이 그렇게 줄지 않다는 거죠. 네, 채권 공급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여. 단기 7년 이하 국채 발행 규모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10년 이상 국채 발행 규모는 살짝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팁스 물가 연동 채권은 경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다. 따라서 채권의 수급에서의 공급 쪽에서의 공급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것 같아서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년 1분기 솔루스 지수가 발표했는데 이 솔루스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대출 담당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어봤다는 거죠. 대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전부 다 대출 수요가 지금 하락한 상황, 대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돈을 써서 뭔가를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향후의 경제 전망이나 성장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화끈하게 타오를 것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출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현금이 많을 수도 있지만 뭔가를 투자하는데 좀 주저주저하고 멈추고 있다는 거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주간 경제 일정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 유로존 3월 생산자 지수, 7일은 유로존 3월 소매 판매, 8일은 독일 산업 생산, 그 다음에 9일은 한국 경상수지, 중국 무역수지, 금요일은, 다음 주 금요일은 중국 4월 소비자 생산물가 지수, 미국 올 미시간의 소비자 지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 주는 그렇게까지 큰 모습은 아닌데, 월요일 날이 4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 지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다. 결국 퐁당퐁당이 지속될 거는 우리의 예측이 맞아 들어간다. 문제는 어제 먼저 하락해야 할 분위기였으나 나름 잘 버텨주면서 하락지 않았던 한국 주식시장이 금요일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좀 어려울 것 같다. 윗꼬리에 주의하자. 정강 후약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살려면 장 막판에 사고 팔려면 장 초반에 팔아라. 화장품, 전선주, 전력기기가 여전히 강하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온갖 잡주, 바닥에 있던 잡주들이 올라오는데 이들이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반도체, AI가 쉬어가는 사이에 화장품 여행주들이 단타로 틈새 시장으로 올라오는데 실리콘트나 마녀사냥, 그러나 또 화장품주하고 하나투어 정도는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포모 현상에 시달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망하게 본 것은 곧 있을 애플의 언디바이스 AI, WWDC가 곧 일어나는데 개발자 회의죠. 애플의 개발자 회의. 여기서 언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새로운 어떤 AI의 새로운 시스템, 모델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조금씩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LG이노텍이라는데 BH라는 덕산 네오록스의 덕신이 아니라 덕산 네오록스는 OLED 종목인데 애플이 OLED 탑재량을 굉장히 늘려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노텍 머리 아프죠. BH도 그렇고 차라리 애플을 사는 게 제일 나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말입니다. 미국이 오늘 아침에 장이 높게 반등해서 끝나면서 기대감이 있으나 어제 우리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빠져주지 않고 잘 버텨주면서 오늘 또 금요일이라는 시간적 제약 요건 때문에 정강 후약, 윗꼬리 조심하자. 그 다음에 화장품, 여행 한두 종목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애플 관련주들을 보는데 애플을 차라리 사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끝나고 이제 다시 오럴 리스크인 거시경제 경제지표 시대로 왔는데 4월에 많이 터졌기 때문에 5월은 나름대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1번 기대감은 있다. 두 번째는 많이 빠져있는 AI와 HBM 이런 반도체주들이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애들이 쉬어가는 사이에 화장품, 전선 이런 종목들이 틈새 시장을 치고 들었는데 이들의 지속성과 지구력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이외에도 또 뭔가 볼 것이 있느냐. 이것은 애플의 언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애플이 이거에 시장을 참여를 해야 삼성전자나 이런 시장이 함께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엔비디아의 목줄을 걸었던 상황을 살짝 벗어날 수 있는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폴더블 이렇게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뭔가 기술을 발표했다라고 이제 설레발을 치는데 과연 가능한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술의 변화, 디바이스의 고도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이 주소를 치고 들으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어린이는 없는데 이제 어버이가 계시니까 어버이 뵈러 가야죠. 효도하고 자녀들과 사랑하고, 근데 결국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가족들을 보면 어머님들이 계속 어렸을 때 저희의 모습,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고 어떤 예쁜 모습이 있었고 어떤 추억이 정말 좋더라. 그리고 추억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과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추억을 쌓는 그런 추억의 부자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